그리고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인이 아무래도 폭력적인 성향이 심하다 보니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양육권 말씀이시군요. 글쎄요. 부인분의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들려주신 바에 따르면 부인분은 결혼하고 아이 임신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신 후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양육해 오셨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남편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양육권을 뺏긴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양육권 다툼을 하느라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이에게도 피해이고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죄스럽네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여 양육권은 엄마로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사님, 아이를 생각해서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재산 분할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현재 부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5억이고 혼인기간도 5년이네요. 이혼 후 자녀분을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재산 분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대부분 돈을 해주셨고 혼인기간이 아직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30%를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부산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부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에 대해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건방지게 이혼 소송? 웃겨 진짜. 이혼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님 어떡하죠? 제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인분이 또 폭력을 저지르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혼인 전에 만난 여자친구분이라면 상간녀 소송이 불가능할 텐데 왜 그런 협박을 받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든가 아니면 평생 이혼 못하고 그렇게 밖에서 지혜버리고 살든가 알아서 해라. 왜 그래? 미정이는 결혼 전에 잠깐 교제했던 여자친구야. 왜 괜한 사람 잡고 그래? 그러지 마. 나도 너무 힘들어. 노력한다고 했는데 항상 의심만 하고. 이제 우리 그만 서로를 놔주고 아이만 생각하고 남으로 살자. 웃기네. 딴 년하고 붙어먹은 놈이 무슨 애를 보겠다고 그러냐? 계속 미정이나 만나. 아, 미정이 말고 다른 년들도 많지? 너 같은 더러운 족속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고 살면 안 돼. 아, 무슨 소리야. 제발 그 의처증 좀 버려. 코스프레 그만하자. 미정이 빨리 정리하고 집에 다시 들어오렴. 기다리고 있어. 참고로 난 절대 이혼 안 하고 우리 아이하고 너 기다릴게. 나가 이 쓰레기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야? 제발 이혼만 하자. 누구 좋으라고? 절대 안 해. 내가 변호사하고 상의했던 최대 재산 분할을 지급할게. 나 너랑 아기 생각해서 소송 절차 오래 끌고 싶지 않아. 웃기시네. 누구 맘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부인은 여자 문제에 대해 확신을 하는데 정말 결혼 전 만났던 여자에 불과한가요? 네, 맞아요. 상담 때 설명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결혼 전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입니다. 결혼 전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설명해서 알고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행동은 의부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자료가 높아지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위자료는 안 받아도 되니 어떻게든 합의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재산 분할도 30%가 맥시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그 정도 금액은 지급할 생각이 있고요. 위자료도 받으실 것이고 재산 분할은 30%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남편분의 의사가 그렇다면 일단 조정기일부터 신청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시죠. 소장 접수한 지 3개월쯤 지나 조정기일 소원장이 날라왔고 조정기일을 앞둔 전날,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이 조정기일이죠? 전 여자친구가 소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 내용에는 결혼 후에도 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분 이게 뭐죠? 여자 문제는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결혼 전에 만난 여자는 맞는데 라인을 숨긴 폴더 안에 만들어서 사용했고 제 핸드폰은 비밀번호도 걸려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 정도 증거 자료면 상간녀 소송은 부인분이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 같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혼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이 있으면 우리 이혼 소송은 사실상 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거예요. 아, 변호사님, 그럼 내일 어떡하죠? 재산 분할을 높여서라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부인의 입장은 돈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혼만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 조정위원님, 전 돈은 상관없어요. 딸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 가정을 버리려 했지만 저는 감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인은 마치 놀리듯이 조정위원과 판사가 보는 앞에서 저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메롱? 부인께서는 지금 작정하고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 남편분이 재산 분할을 절반까지 양보해도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저분 성격상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전 재산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 여자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전 재산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대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라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집을 처분하고 현금화하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압류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에서 부인과 자녀가 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파트가 팔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집 가격을 1, 2억 정도 낮춰서 내놓으면 이를 매수할 사람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집 처분 대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부인은 불안하실 것이고 내 집은 못 팔아. 당장 가압류! 부인분이 현재 자녀분과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매수자는 퇴거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에 가압류를 걸 확률이 높습니다. 가압류를 걸면 제소 명령을 통해 부인분이 강제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부인분이 이혼 소송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이혼은 가능하게 됩니다. 오, 대박! 다만 재산 분할은 당연히 처음 예상했던 것 혹은 그 이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자녀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목적이 이혼이라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밖에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자녀가 집에서 나가고 나서도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맞아요. 아내는 집을 팔아도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우유부단한 남편은 결국 집을 판매하는 모험은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2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부인분은 부부 상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남편을 놀리듯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 네. 부인의 목적은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분은 아이와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부인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셨습니다. 이혼해주나 봐라. 이혼 소송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됐으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이혼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기각합니다.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시도하겠습니다. 이혼만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그렇게 1, 2억 싼 가격의 부동산을 내놨지만 매매 계약을 작성하려는 순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드디어 가압류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제 이혼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곧바로 제소명령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한 후 부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좋아.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반소장을 접수하면 되는 거죠? 이미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했으니 이번 소송은 좀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을 대폭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부인분 성격상 이번에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저번 소송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재산 조회부터 다시 진행을 하나하나 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1년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시 1심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장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재판장님. 부인은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문제를 삼으며 소송 기간을 늘리려고 하였고 결국 2년이 걸려 두 번째 소송이 끝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및 주변인들까지 다 속여서 결국 4년이라는 기간을 소송 절차에 휘말려야 했고, 아이고, 부인은 남편의 외도에 분노하여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로지 이혼을 안 해주고 소송 기간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아빠. 그 과정에서 4살이었던 딸은 갑작스럽게 아빠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엄마의 충동적인 상황 등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나가 이 미친놈아!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아빠 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분의 잘못으로 인해,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무려 4, 5년이라는 시간을 소송이라는 기간과 2번의 변호사 비용을 서로 내는 등 둘 다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엄마 딸, 학교 잘 다녀와. 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 자녀였어. 솔직하게 처음부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상담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소송 후에는 연락을 해도 아이 양육권자인 부인 쪽에서 아예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하는 등 자녀분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